여러분, 치주 질환은 50대 유병률이 90%예요. 치과 가서 꼭 이거 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는 1년, 2년 안에 빼야 하는 치아도 잇몸 치료를 받으시고 스케일링을 하면서 4개월마다 관리를 했더니 5년간 유지하는 치아도 여럿 있었습니다. 잇몸에 좋은 약이 정말 있을까요? 인사돌, 이가탄, 약국에서 파는 뻔한 잇몸약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바르면 잇몸이 차는 엠도게인을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정말 잇몸에 좋은 약을 과학적 논문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잇몸에 좋은 약을 알려면 일단 잇몸의 구조와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 영상에서도 소개는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치주란 치아의 주변을 말하는 것인데요. 뼈, 치주, 인대, 백악질, 잇몸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잇몸의 4대 조직이라고 합니다. 치아는 뼈에서 만들어져서 뼈를 뚫고 잇몸을 뚫고 나오면서 만 15세에서 20세에 기본적인 잇몸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완성된 치주 구조는 앞으로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완성된 10대 후반, 20대 치주 잇몸은 이렇게 뼈가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요 부위에 치태가 쌓입니다. 이 치태는 세균이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고 나온 부산물, 세균과 침 등이 끈적하고 미끌미끌하게 이끼처럼 달라붙은 덩어리입니다. 음식을 먹고 몇 분 후 손톱으로 치아 표면을 긁어보면 긁히는 그 하얀 물질이 바로 치태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무서운 놈이에요. 이 치태를 방치하면 치석이 되고 치석 위에 붙은 세균은 독성을 뿜는 나쁜 세균들로 구성이 바뀌면서 잇몸에 염증이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염증이 미약하게 일어나면 아프지는 않고 잇몸이 약간 통통하게 붓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양치를 하면 피가 납니다. 이러한 상태를 치은염이라고 해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불편감은 거의 못 느끼는 만성 염증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곧 뼈가 녹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만성 염증이 되면 잇몸 안으로 치석이 형성되고 서서히 치조골, 즉 뼈가 녹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초기 치주염은 치은염과 비슷해서 치아의 흔들림도 없고 환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잇몸이 땡땡 붓고 아프면 병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그냥 두게 되면 치석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뼈가 녹는 겁니다. 이게 치주 질환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이가 흔들리면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가 흔들리면 이미 치아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이를 빼게 되는 거예요. 이 뼈 녹는 현상이 빠르면 20대에도 나타나는데 대체로 30대에서 시작되고 50대면 거의 나타납니다. 이게 유전적인 차이가 많이 나요. 치아가 좋다고 치과 안 가본 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50대에 이렇게 돼서 치아 빼러 많이 오십니다. 치주 질환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치주 질환은 50대 유병률이 90%예요. 50대가 되면 10명 중 9명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치과 의사들도 많이 걸려요. 안타까워요. 충치랑 치주 질환은 별개의 질환이고 관여하는 세균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치주 질환이 진행된 분들은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로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엠도게인과 재생 치료가 있기는 하지만 망가뜨리는 건 쉬워도 재생시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잇몸약 언제 나오냐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잇몸약은 미노사이클린 연고입니다. 상품명은 회사마다 다 다르니 성분으로 미노사이클린 염화수화물로 보시면 되고 성분과 효과는 제가 다 써봤거든요. 회사마다 비슷비슷합니다. 생긴 것은 주사기처럼 생겼는데 주사는 아니고 얇은 팁을 통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주 조직에 바르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안타깝게 약국이나 집에서 직접 환자들이 살 수는 없고 치과에 가서 치과의사 원장님이 발라줘야 합니다. 치과 가서 꼭 이거 해달라고 하세요. 치주과 전문의가 생각하는 잇몸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좋다고 하는지
근거를 설명드릴게요. 미노사이클린 연고를 바르면 치아 표면에 부착하여 3개월 동안 서서히 나오면서 세균 횟수를 줄이는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의 진가는 항염 효과 중에 콜라제네이즈라고 하는 MMP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사진은 이해 못하셔도 돼요. 여기에 나오는 MMP, 염증이 진행되면 MMP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뼈를 녹이는 겁니다. 콜라겐이라는 골격 위에 칼슘과 인이 침착되어 뼈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철근을 기초로 잡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붓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치주 질환으로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몸에서 콜라제네이즈라는 효소가 나와서 이 뼈의 철근에 해당되는 콜라겐을 녹여요. 그러면 칼슘과 인이 빠져나오면서 잇몸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전에 철근이 부족해서 순살 아파트 신문 나왔죠. 그거랑 원리가 비슷합니다. 미노사이클린 연고가 이 콜라제네이즈라는 효소를 방해해서 뼈가 녹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많은 논문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고 치석 치태를 방치하고 미노사이클린 약만 바르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치주 질환의 원인은 치석 위에 있는 치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하고 보조적으로 미노사이클린을 도포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는 1년, 2년 안에 빼야 하는 치아도 잇몸 치료를 받으시고 스케일링을 하면서 미노사이클린을 4개월마다 관리를 했더니 5년간 유지하는 치아도 여럿 있었습니다. 미노사이클린의 국소 도포의 장점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노사이클린이 기본적으로 항생제이기 때문에 먹는 미노사이클린 약도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전신적으로 먹는 약은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알러지나 내성이 생기기 쉬워요. 하지만 잇몸에 바르는 약은 알러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곳에만 높은 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치주질환 유발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또한 활성산소, ROS 생성도 억제하여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거기다가 미노사이클린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1, TNF-알파 등 이러한 것들의 분비를 억제하면서 면역 반응도 조절합니다. 그래도 단점이 없을까요?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미노사이클린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 연고이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투약 전 경험 많은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스스로 사서 바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신부의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신적인 영양은 극소량이어서 태아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기는 하지만 항생제는 항생제거든요. 마지막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일찍 다수의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셨다면 30대부터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관리만 하시면 부모님과 다르게 자기 치아로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잇몸에 좋은 약 미노사이클린 연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치주질환은 치태와 치석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치석, 치태 제거 없이 잇몸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인사돌, 이가탄 같은 약은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잇몸에 좋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약은 미노사이클린으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바르는 것이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미노사이클린은 치주 세균에 의해 뼈가 녹는 것을 최소로 만들어준다.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시행하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컨텐츠가 궁금하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덴티피디아였습니다.